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저희 한번 채권 공부해 볼게요. 시간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한 강의 파일로는 한 4개 혹은 5개 정도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내용들은 볼게요. 1번부터 요 8번까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우리가 채권이든 주식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그 업계, 아니 그 내용에서 쓰는 기초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죠. 수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산하는 방식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권의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주로 그냥 이자 주고, 만기 때 액면가 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채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채권의 이제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 네 번째는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개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자율에 대한 이론, 채권의 굉장히 중요한 듀레이션, 그죠? 이제 볼록성, 이런 개념. 그다음에 옵션부 증권이라고 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증권부 사채, 이것처럼 그 채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의 성격이 이제 가미된 그런 채권에 대해서도 보고요.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 우리가 이거를 이제 ABS라고 하죠. Asset Backed Security. 그래서 어떤 자산을 이제 근거로 유동화 했느냐에 따라서 MBS, 카드, 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크게 보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연구연금의 가치, 채권의 가치,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강의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비기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문용으로 이제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 돈을 얘기할 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살잖아요.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들은 대부분 과거 시점이거나 미래 시점이죠. 그죠? 지금부터, 야, 10년 전에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가 됐어. 그러면은 이 10년 전이란 돈이라는 게 현재 시점으로는 얼마냐? 그쵸? 예를 들어 30년 전에는 짜장면 하나에 1,000원이었어. 그러면 과연 그 1,000원이 지금 돈으로 얼마인 거냐? 혹은, 지금 짜장면이 6,000원이야. 근데 30년 전에 가격으로 치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금액이도, 우리가 명목 금액이라고 하죠. 명목 금액이 시간에 따라서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 관련해서는 미래 현재를, 미래 과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가치, 그죠?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은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화폐의 가치로 평가하는 우리가 현재 가치라고 해요. 이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 단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단리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죠.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99%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복리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우리가 상업적인 거래에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자 계산은 복리로 한다. 그럼 복리가 무엇이냐? 단리는 이거예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 복리는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 이런 거죠. 이제 기간이 2년이 있어요. 1년, 2년.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빌려줄게. 1년 이자율 10%만 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년 후에, 그쵸? 이자 10만 원 나한테 줘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도 또 10만 원 줘요. 그 다음에 원금을 100만 원 줘요. 그럼 내가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이걸 만약에 복리로 주면요. 야, 내가 너 10만 원 줘. 그쵸? 그다음에 이때 100만 원 주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때 10만 원을 줘요. 근데 요 10만 원이 1년 동안 또 묵히니까 만 원이라는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121만 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세계에서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게, 야, 투자하려면 어릴 때 투자해라. 그쵸? 왜 그러면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슨 뜻이냐? 1 플러스 투자 수익률이 10%예요. 이거 1원을 투자한 거죠. 1년 동안 투자하면 1원이 1.1년이 돼요. 그죠? 1 플러스 10%에 이게 예를 들어 30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1.1에 30년이면 10%를 30년 투자한 거예요. 원금 1원짜리를 제가 이제 잠깐 엑셀을 쳐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1 더하기 10%에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될지 저도 한 100배 되려나? 그쵸? 보니까 10%에 30년 몇 배냐? 100배는 아니고요. 17.5배 정도 되네요. 17.5배. 그쵸? 단순하게, 그쵸? 30년 하니까 17.5배 꽤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원이 17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30년이 아니라 50년을 투자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쵸? 50년 투자하면 117배가 돼요. 1 플러스 10%에 50년. 그쵸? 117배. 이런 식으로 이 복리라는 거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돈이요.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복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라는 거는 모든 화폐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기간 단위가 1년이라고 본다면요. 좀 지울게요, 이쪽을요. 본다면 여기도 좀 지우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1년 후에 100만 원을 줘요. 근데 현재 시장 이자율이 5%예요. 그리고 4년 후에 100만 원을 줘요. 현재 시장 이자율이 5%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옵션 1번을 선택할 거예요? 옵션 2번을 선택할 거예요? 1년 후에 100만 원? 아니면 혹은 4년 후에 100만 원? 그쵸? 열이면 한 9 정도? 그죠? 다 대부분 1년 후에 100만 원이죠.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 5%라는 건 현재 요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95.2만 원이란 뜻이죠. 그 얘기는 요 95.2만 원을 1년에 그쵸? 예금이자 5% 예금을 주는 은행에다가 묵혀놓으면 1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1년 후에. 그러면은 4년 후에 100만 원은요. 요 현재 가치로는 82.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현재 가치는 어떤 거냐? 이거 FV라는 게 우리가 이제 퓨처 밸류라고 해서 미래에 발생한 현금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미래의 FV하고 이거를 그죠 현가 요소 이렇게 놓는 거죠. 이걸 그대로 놓는다면 1년 후에 100만 원은 100만 원 그죠 현재 시장 이자율이 5%잖아요. 5% 1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아까 95.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4년 후는요 100만 원 1 플러스 10%에 4승 해보니까 82.3만 원인 거죠. 요게 이제 현재 가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의 특정 금액은 현재 가치로 우리가 환산하는 건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미래 가치죠. 미래는 모든 화폐의 가치를 미래, 현재든 어떤 특정 시점이든 그때 화폐의 가치를 미래의 특정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가치죠.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당장이잖아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현재 가치 얼마죠?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니까 현재 가치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시장 이자율이 5%. 두 번째, 1년 후에 그러면은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105만 원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현재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이 4년 후에는 얼마냐? 그쵸? 이 100만 원이 중간에 시장 이자율 5%만큼 매년 재투자되긴 한다면 요 4년 후에는 12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는 거의 동전의 앞면 같죠? 그렇다면 그쵸. 미래 가치는, 아이고,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퓨처 밸류, 그쵸. 미래 가치는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요거네요. 자, 요거 파일을 좀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PV라는 건, 저기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고, 1%, 5%죠. 여기다가 4년. 이렇게 하면은 121.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시간을 개념을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동전의 앞면과 같다. 그쵸?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가치는 증가해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시장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금 맡겼을 때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돈을 예금 맡아놓으면은 그거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반대로 또 미래의 기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똑같은 이자율이라도 내가 은행에 더 오래 묵혀놓을수록 복리로 그 돈이 커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증가하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가치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가치는 감소하죠. 미래의 어떤 특정 돈이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죠? 현재 가치가 매우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요. 100만 원의 현재 가치 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제일 요 파란색 여기 있는 데가 연간 이자율이 3%고요. 여기 있는 게 그쵸, 제일 노란색이 연간 이자율이 6%예요. 아무래도 요 3% 이자율이 낮으니까 가치가 줄어드는 그 기울기, 그쵸? 기울기가 여기는 되게 가파르잖아요. 얘는 가파른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가파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밀원 1원의 미래 가치는 그죠? 이게 6%예요. 연간 6% 이자율로 복리 투자하면 100년이 지나면 1원이 339원이 되죠. 339배가 올라가죠. 3%는요, 그쵸? 19배밖에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자율 차이는 3%밖에 안 나는데, 100년이 지나면, 그쵸? 이게 몇 배 차이가 나는지 한 20배 차이는 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제 회색은 5%죠? 얘는 1원이 100년 후에 132원이 되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은행 이자율로 4%를 내가 예금 놓다. 그쵸? 정기금처럼요. 계속 복리로 투자하는데요. 그럼 100년만 넣더라도, 그쵸? 1원이 51배가 되고 5%가 놓으면 132배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예금해가지고 복리로 예금하면 이자율을 5% 주면은 132억이 되는 거고요. 100년 후에 그쵸? 이자율이 6%라면 339억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복리의 힘이 크긴 크네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시가가치 두 번째 영구연금이라고 할게요. 영구연금은 우리가 애뉴어티라고 해요. 퍼페추얼 애뉴어티. 그쵸? 퍼페추얼, 아이고, 여기도 현재 가치인데, 퓨처 밸류가 아니라 프레젠트 밸류죠. 프레젠트 밸류.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영구연금은, 그쵸? 기간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기간 동안, 물론 이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어요. 1년 후에도,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는데, 그죠? 후급이라는 게 올해면 12월 31일 날 지급하는 거, 내년에는 12월 31일 이렇게 후급으로 지급하는 걸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5%면 연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100만 원 나누기 5%, 그럼 연금 이 미래 그쵸? 무한대 기간 동안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받는다면 이 돈들의 그쵸? 현재 가치의 합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에 여기 보시면 이 수식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그러고 채권에서도 그러고 재무관리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식이에요.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 수식, 그쵸? C라는 게 우리가 항상 얻게 되는 거, 그쵸? 언제 얻게 되는 거.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시장 이자율. 만약에 연금이 성장한다면 이렇게 내년도에 연금하고 R이라는 건 시장이자율 빼기 여기 G라는 건 연금의 성장률. 이거는 다른 얘기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가를 평가할 때요. 배당 평가 모형이 있어요. 배당의 평가 모형 혹은 배당 성장 모형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주가는 배당을 매년 그죠? 똑같이 주는 것보다 배당을 매년 배당이 G%만큼 성장한다면 K-G 해가지고 주가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 또 볼까요? 채권의 가치 또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채권의 가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요 채권을 볼게요. 요 만기가 3년, 액면이자율 3%, 시장이자율이 5%, 액면가 100만원, 이자는 1년에 한 번 후급이라는 게 이제 뒤에 주는 거죠. 채권의 가치가 얼마냐? 그렇다면 요 채권의 가치, 우리 자산의 가치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채권도 자산이라면 미래 우리가 예상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이 요 자산의 가치잖아요.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면 1년, 2년, 3년이잖아요. 그럼 1년 후에 그렇죠. 액면이자율이라는 게 액면가 이거는 만기 때 주는 금액이죠. 100만 원에 3%, 3만 원을 주고 2년도에도 3만 원을 줘요. 3년도에도 3만 원 주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원금까지 100만 원까지 같이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1, 2, 3, 1년 후에 받는 거, 2년 후에 받는 거, 3년 후에 받는 걸 전부 더한 현재 가치의 합이 바로 오늘 지금의 채권의 가치죠. 1년 후에 액면이자 3만 원의 현재 가치, 2년 후에 액면이자 3만 원의 현재 가치, 3년 후에 액면이자 3만 원의 현재 가치, 그렇죠? 3년 후에 액면가 100만 원 현재 가치.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놓으면
마지막에 있는 요 수식처럼 계산이 되죠. 3만원, 이자가 5%라고 했죠. 왜 액면 이자율이 아니냐면 시장 이자율로 칩니다. 액면 이자율은 그냥 서로 내가 이만큼 이자를 줄게 라고 이제 서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 5, 1승이죠. 엄밀히 따지면요. 얘는 2승으로 할인하고 3승, 100만원, 3승. 그러니까 94.6만원.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 94.6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도 3만원 주고, 2년 후에도 3만원 주고, 3년 후에도 3만원 주고, 그 다음에 액면가 100만원까지 같이 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채권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죠. 네, 똑같이 이제 채권의 가치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액면 이자율이 7%, 이제 시장 이자율이 5%예요. 아까 전에는 차이점이 있었죠. 아까 전에는요, 액면 이자율이 3%였고,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5%였어요. 이런 상태였죠. 지금은 반대인 거죠. 액면이 7%, 시장이 5%. 똑같아요.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액면 이자율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 7만원 주고, 그죠? 2년 후에 7만원, 3년 후에 이자 7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원금, 그쵸? 이제 100만원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액면 그가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이거의 현재 가치는 7만원의 현재 가치 1년 후, 2년 후, 3년 후 다 더하면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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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3만원 대신 7로 바꾼 거예요. 100만원. 그러면 이게 105.4만원이죠. 아까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쵸?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는요, 아까 한 95만원 정도였잖아요. 그쵸? 액면가보다 더 낮게 채권의 가치가 평가되고, 지금은, 그쵸?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5만원이잖아요. 약, 그쵸? 그러니까 즉, 현재의 채권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는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똑같아요.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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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5만원 주고, 그쵸? 그 다음에 또 5만원 주고, 또 5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그럼 이건 정확하게 100만원이 돼요. 아, 그럼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알았네요. 보시면, 우리가, 여기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액면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시장 이자율. 그쵸? 그럼 이게 같으면 얘는 액면가로 평가가 되는 거죠. 액면가라는 게 만기 때 주는 금액이요. 두 번째는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액면가가 높아요. 그럼 액면가 100만원보다 높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이자율이 높잖아요. 이게 할인 발행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을 준다는 건요, 채권이 주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은 은행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야, 지금 은행 이자율은 10%야? 근데 네가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5% 줄게. 그럼 사람들이 돈을 요 채권에 맡길까요? 은행에 맡길까요? 당연히 은행에 맡기죠. 왜? 은행의 이자율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채권을 저렴하게 팔아야지 사람들이 채권에 돈을 맡기는 거죠.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10%인데요. 시장 이자율이 5%예요. 그 얘기는 야, 은행에 돈 맡기면 내가 1년에 5% 줄게. 그렇지만 채권에 돈 맡기면 10% 줄게. 그럼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길까요? 채권에 맡길까요? 그쵸? 다 채권에 맡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채권에 맡기려고 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개 같을 때 액면가, 그렇죠? 이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클 때, 이때는 할증 발행, 그렇죠? 좀 비싸게. 오히려 이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 이거를 이제 할인 발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관련해서 우리 이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익률인데요. 액면 이자율은 그쵸? 채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자율 내가 3% 줄게. 액면가가 100이야. 그럼 그쵸? 요 3%가 액면 이자율인 거죠. 경상 수익률은요. 채권의 시장 가격을 연이자 지급해. 그죠? 예를 들어 1년에 5%야. 근데 1년에 2번 이자를 줘요. 그럼 요때 2.5% 주잖아요. 그럼 1년에 500원을 200 주는 거죠. 500원을 받는데, 요게 이제 실제 이제 액면 이자는 5%인데,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예요. 이걸 뭐 할인 발행됐을까요? 할증 발행됐을까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할인 발행됐죠? 그러니까 만원보다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9,5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상 수익률이라고 이제 채권 용어가 있고요. 요 만기 수익률, 요게 좀 중요하죠. 만기 수익률 우리가 이제 YTM이라고도 불러요.
yield to maturity 이렇게 해서 요거 약자 YTM. 그래서 내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그쵸? 이거를 속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IRR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이제 만기 수익률 계산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효 수익률은요, 채권의 재투자까지 고려한 거. 아까 전에 이렇게 보실까요? 그죠? 1년에 5% 이자를 준대요. 액면 이자는 5%예요. 근데 얘는 이자를 2번 줘요. 6개월에 한 번 주고 12개월에 한 번 주고 6개월마다. 그러니까 이때 이자를 주면 이게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요때 이자 얼마 주죠? 250원을 주죠. 요때도 250원 줘요. 그럼 얘는 나는 250원 받았으면 가만히 들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재투자하는 거예요. 채권 액면 이자로. 그럼 재투자 수익률이라면 얘는 이런 거죠. 1 더하기 5%를 1년에 2번. 근데 이거를 2번 재투자하니까 1 플러스 2.5%에 2. 그러면 이 금액은 1 플러스 5%. 즉, 다시 얘기하면, 그쵸? 요 금액, 요거의 그 2.5%를 1년에 2번 받아가지고 재투자하는 금액이 단순하게 5%보다 좀 크죠? 볼까요? 예제로. 이걸 또 지워볼게요. 아이고, 이걸 지워서 보시면. 예제 잠깐 보시면요. 요 계산할 수 있겠죠? 만기가 3년이래요. 그쵸? 이자는 1년에 한 번만 준대요. 액면가가 100원이래요. 액면 이자율 5%, 시장 이자율 10%.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그쵸? 액면가보다 실제 시장 가격은 낮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 계산해 보니까 88원이래요. 그럼 얘는 액면 이자율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5%다. 경상 수익률은 얼마냐? 88원인데 1년에 5원 주니까 5.7%다. 만기 수익률은 얼마냐? 그쵸? 얘는, 그쵸? 요 88원을 투자하는 거죠. 88원을 투자하면, 88원을 투자해가지고, 그쵸? 이제 액면 이자를 5 이렇게 3년 동안 받고, 만기 때 액면을 받는 거죠. 87. 그쵸?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 금액이 같아지는 이자율을 구하니까 그게 10%다. 실효 수익률은 얘는 이제 액면 이자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중간에 이자를 여러 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뒤에 가면 예제 2번이요. 똑같은데요. 이번에 차이가 나는 건 이자를 1년에 2회 준대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후급으로. 그죠? 아까 전에도 뭐 액면 이자, 시장 이자는 똑같아요. 근데 시장 가격은 똑같이 88원이에요. 물론 이게 조금 높기는 해요. 88점 몇인데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5%. 그죠? 수익률은 똑같죠. 액면율 똑같은데 실효 수익률 얼마냐? 5%가 아니라 5.06%. 어떤 공식이냐? 요 공식이에요. 1 플러스 실효 수익률은 R, M, 그쵸? M 빼기 1. 요 R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액면 이자율, M이라는 게 1년에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 그러니까 1 플러스 5%잖아요. 2번 지급하잖아요. 근데 2번, 그죠? 빼기 1. 요렇게 하면은 요게 연간 실효 수익률, effective rate라고 부르죠. 이렇게 계산돼요. 요 실효 수익률은 요 재투자에 대한, 그죠? 이자율까지 감안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예제 2와 동일한 채권이나, 채권은 동일해요. 다른 건 연간 이자 지급 횟수만 변동될 때 실효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보면 1년에 이자를 3회 지급하면 1 플러스 5%에 3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3 빼기 1. 요 금액이 5.08. 그러니까 이자율을 한 번 지급할 때는 실효 수익률이 5%였잖아요. 2번 지급하니까 5.06%고, 3번 지급하니까 5.08이에요. 4번은요, 1 플러스 5%에 4번, 4회, 마이너스 1은 5.09. 이런 식으로 이자 지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효 수익률은 증가해요. 왜냐면 재투자 수익률이 증가한다고요. 그렇지만 매 순간 이자를 지급한다면 5.13. 그렇다고 이제 무한대로 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연속복리라고 하죠. 2의 R. 2라는 거 우리가 자연대수라고 해요. 2라는 숫자의 금액은 약간 2.72, 뭐 이 정도예요. 마치 우리가 파이를 3.14로 알고 있잖아요. 뭐 뒤에 더 있지만요. 근데 보통 얘는 3.14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요 자연대수 2도 그렇죠? 2.72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저 2에다가 2에다가 저 5% 요걸 해놓으니까 5.13%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자 지급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연간 똑같은 액면 이자율이라도 이거를 이자를 여러 번 더
자주 지급할수록 실효수익률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돈을 받으면 그걸로 내 마음대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속 화폐 시간 가치.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요거 이제 정리한 거죠.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발행할 때 액면 발행, 그쵸? 액면가가 10,000원이면, 그쵸? 발행할 때도 10,000원. 왜? 은행에 저금 하나. 액면이 시장 이자율은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 저금 하나, 얘는 채권에 저금 하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대신 액면 이자율이 커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채권에 저금하는 게 더 크니까. 너도 나도 다 채권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액면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그 채권의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그 저금을 안 하고,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죠. 채권에 안 하고. 그러니까 채권을 사람들이 안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채권 가격 기억나시나요? 미래 이자율의 현재 가치예요. 이거의 R이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시장 이자율이죠. 두 번째에도 I2를 받아요. 그죠? R의 제곱. 쭉 가서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IN이라는 만기가 있고 1 플러스 R의 N승. 그 다음에 만기 때 우리가 페이스 밸류, 요 액면, 물론 요 FV가 우리가 퓨처 밸류하고도 이제 디노테이션이 같은데, 여기서 이제 페이스 밸류 할게요. 액면가. 페이스가 이제 얼굴이니까요. 얼굴 가격.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이에요. 그러면 요 P0하고 변수가 I가 높을수록 P0도 올라가죠. 근데 R이 증가하면, 그렇죠? R이 증가하면 P0 값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은 역외관계라고 그래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년에 이제 후급이라는 게 이제 뒤에 주는 거예요. 1,200만원씩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니까 뭐 평생 동안 주는 거예요. 무한대 기간 동안. 근데 예를 들어 12월 31일 요때마다 주는 거죠. 이때 이제 1,200만 원씩 준대요. 월 한 100만 원이네요. 시장 이자율이 4%래요. 근데 연금을 딱 대니까 여기서 너 일시금으로 받을래? 혹은 이렇게 연금의 형태로 받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면 3.5억 원 한 번에 주겠다. 여러분 같은 거는 어떤 걸로 수령하시겠습니까?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아니면 뭐 상관없냐? 자, 이거 우리 계산했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I는 R, 그쵸? 쉽게 말하면 C는 R. 이 C라는 건 매년 받는 금액이 동일한 거죠? 1,200만 원. 요게 4%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0만 원 곱하기 25배. 1,200만 원에 25배면 얼마가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0만 원 곱하기 25배. 3억이네요. 3억. 그쵸? 일시금 3억인데 일시금으로 3.5억을 준대요. 그러니까 즉 요런 연금의 현재 가치는 3억인데 지금 3.5억을 일시금으로 준다면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선호에 따라서 야, 난 그래도 연금이 좋아. 이자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 자료만 갖고 우리가 의사결정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보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예요. 동글동글 기업이에요. 그렇죠? 더블 O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O2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 이자율 5, 그러니까 액면가에다가 5%를 주는 거죠. 만기 3년, 이자는 연간 1회 후급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했다. X2년 다음 해에요. 시장가에서 92만 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이 채권을 매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6%, 시장 이자율이 6%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발행하고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요때가 20X1년 1월 1일, 그쵸? 1월 1일이고, 요때가 12월 31일, 뭐 12월 31일이나, 20X1년 12월 31일이나, 20X2년 1월 1일이나 같죠? 이것도 12월 31일, 뭐 12월 31일인 거죠. 어쨌거나 요때, 그쵸? 이제 지금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돈을 줘야 되는데 1월 1일이니까 이때는 이제 이자를 벌써 이제 놓친 거죠,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요때 사면은 이자를 몇 번 받아요. 그렇죠? 액면 이자를 500이니까 올해 연말 하나, 그렇죠? 두 번. 이자를 두 번 받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면가가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그럼 얘의 채권 가격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5만 원. 5만 원에, 그죠? 1.06 더하기, 그 다음에 5만 원에 1.06 더하기 100만 원에, 이거 제곱을 해야겠죠? 1.06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금액이 나오죠. 이것도, 계산기가 좀 필요하죠. 5만원 나누기 1.06, 그 다음에 105만원 나누기 이제 1.06을 두 번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냐? 98만원 정도 나오네요. 98만원. 98만원. 이론 가치는 98만원인데, 현재 시장에서 92만원이래요. 그쵸? 그럼 이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시장의 이론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쵸? 사야겠죠?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매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